오늘은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너무 작아서 너무나 쉽다. 작은 행동은 스몰 스텝 전략의 기반이다. 작은 질문, 작은 생각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훈련했다고 해도 궁극에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간판을 다는 것이나 까다로운 가족과 대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스몰 스텝 전략에서 첫 행동은 말 그대로 아주 작아야 한다. 너무 작아서 이상하거나 실없이 여겨져도 상관없다. 아래는 스몰 스텝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의 예이다. 첫 번째, 과소비 중단하기. 계산대로 가기 전에 쇼핑카트에서 물건 하나를 뺀다. 두 번째, 운동 시작하기. 매일 아침 러닝머신 앞에서 몇 분 동안 그냥 서 있는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하루에 한 번 몸 어느 곳에 긴장이 느껴지는지 점검한다. 그런 다음 깊은 숨을 쉰다. 네 번째, 집안 정리정돈.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집 한 곳을 골라 정돈한다. 알람이 울리면 그만한다. 다섯 번째, 외국어 학습. 매일 한 단어씩 암기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매주 하나씩 암기한다. 여섯 번째, 숙면 취하기. 잠자리에 1분 일찍 들거나 잠이 깨고 1분 더 늦게 일어난다. 이와 같은 작은 행동들은 스몰 스텝 전략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몸무게를 줄이려 했거나 직장을 옮기려 했거나 멀어져가는 사랑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큰 변화에 맞서 씨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작은 변화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감한 시도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과감한 노력들 앞에 놓인 견고한 장애물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부족한 시간, 빠듯한 예산, 몸에 밴 관성 등은 변화 앞에 놓인 심각한 장애물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급진적인 변화는 의심과 두려움과 같은 것들을 깨워서 편도체로 하여금 경보를 울리게끔 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했는데 여전히 불행하면 어떻게 하지? 뇌는 위와 같은 두려움의 반응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급등시키고 목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차단시킨다. 작은 행동은 시간과 돈도 적게 소요되고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작은 행동은 다음과 같은 말로 두뇌를 속이는 것이다. 이봐, 이건 굉장히 사소한 거야.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실패할 위험도 없고 불행해질 이유도 없다. 작은 행동은 뇌가 두려움에 반응할 수 없게 해 새롭고 지속적인 습관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형성한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렇지만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지? 난 여윳돈도 없고 종일 쉴 틈도 없는데? 힘을 내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듯 작은 행동에는 비용이 따르지 않는다. 1, 2분 정도만 할애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도 맞출 수가 있다. 다음 챕터,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든다. 내가 한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병원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자들은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은 그들대로 불만이 많았다.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병원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환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의료 종사자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긴 것은 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매일 발생하는 응급 환자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피부 발진을 치료받겠다고 찾아온 환자에게 갑작스런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이 일어나는 순간 나머지 대기 환자의 진료 시간은 한정없이 미루어지는 것이다. 진료 대기 시간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문제다. 어쨌든 병원으로서는 과감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했다. 국가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환자 대기 시간과 의사의 진료 시간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또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진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환자와 전화로 상담해서 알아내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나아가 의사 한 사람을 따로 배정해 예약도 없이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방법은 병원에 정말 필요한 신규 환자를 돌볼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에 위험한 발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제한된 어떤 아이디어도 병원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의사, 간호사, 접수 직원 등은 각기 다른 이유로 과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의 긴장감은 높아졌고 환자 수가 줄어들고 고객 불만이 쌓이는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낙관적이었다. 의료 환경이야말로 스몰 스텝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었기 때문이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치료란 위험 부담 없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치료로 본다. 약으로 가능하다면 의사는 절대 수술을 하지 않는다. 쉬거나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했다면 약을 주지도 않는다. 의학에서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즈니스적 문제를 의학적인 용어로 재구성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직원들을 모은 뒤 자신들이 고객이었을 때 경험한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대부분이 고장난 컴퓨터, 번거로운 은행 서류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그중 누군가가 전화가 고장났을 때의 경험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다. 그게 최고의 경험이라고요? 내가 묻자 그는 서비스 담당자가 전화가 고장난 것과 기다리게 한 일에 대해 바로 사과를 했고 이틀 뒤에는 그 담당자가 전화기 고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는지 확인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이들도 그 말에 동의했다. 고객 입장에서 최악의 경험이었던 것이 진솔한 사과와 함께 관련 설명만으로도 최고의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고객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 몇 분 안에 결정된다.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들도 은행 고객처럼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병원의 사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들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누군가의 손에 저장 잡혔다는 좌절감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제 작은 질문을 던질 시간이었다. 진료 시간이 지연된 환자의 기분을 달래줄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용도 들지 않고 단지 몇 초 만에 할애하면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대답하는 순간이 놀랍지도 않았다. 아래의 아이디어는 그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리한 것들이다. 접수원은 환자에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는 대략적인 시간을 말해준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에게 다른 의사를 소개하거나 예약 시간을 재조정한다. 간호사 또는 조무사는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기다린 환자에게 사과를 한다. 의사도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에게 사과를 한다. 환자가 진료실을 나가기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접수원은 환자가 병원 문을 나서기 전 다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해결책은 주로 미안합니다와 고맙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스몰 스텝 전략이다. 이 방법이 시행되자 곧바로 환자들의 만족도는 2배로 올라갔다.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는 환자들의 수도 60%나 줄어들었다. 평균 대기 시간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환자들은 이렇게 친절한 병원은 처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10년 동안 같은 결심을 되풀이하는 이유.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가올 해를 기다리며 새로운 목표들을 세운다. 살을 빼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담배를 끊자, 술을 줄이자, 외국어를 마스터하자, 스트레스를 다스리자 등등.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것들을 한꺼번에 해내려고 한다. 하지만 전면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몸과 마음의 의지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10년 동안 동일한 결심을 반복하는데 첫 15주 안에 그중 4분의 1이 포기를 하며 다음 해에 똑같은 결심을 한다고 한다. 스몰 스텝 전략은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몰 스텝 전략은 작지만 때때로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병원에서의 내 경험에 따르면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가 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매일 5분 동안 어질러진 장난감이나 주변 집기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말로 싫은 것이거나 뿌리 깊은 습관 같은 것과 관련되었다면 한 가지 작은 행동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첫 행동은 두 번째 행동과 세 번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며 당신이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운동할 시간이 없던 두 아이의 엄마 줄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줄리는 아주 작은 행동, 즉 매일 텔레비전 앞에서 1분 동안 걷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행동은 줄리의 유산소 운동 능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줄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었다.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몇 주가 지난 후 줄리는 하나의 광고 시간 동안 걷기로 결심했다. 이를 완수하고 나자 이번에는 광고 2개가 나가는 동안 걷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줄리는 빠져들기 시작했다. 광고가 끝이 나고 텔레비전 쇼가 다시 시작되었는데도 줄리는 여전히 운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던 여인이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미국 의학협회가 권장하는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을 거의 매일 하게 되었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된 것이다. 이제 운동은 그녀의 습관이 되었고 하루라도 빠뜨리게 되면 허전한 것이 되기까지 했다. 두려움을 잠재우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작은 행동을 취하려면 신뢰와 낙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변화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생각하기에 못하는 것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변화는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문화적 통념을 극복해야 하고 엄격한 자기 절제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 과정이 즐겁지 않다는 것과도 싸워야 한다.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다. 하루 1분으로 언제 내 목표를 달성하겠어? 이런 속도라면 해가 넘어가겠다. 스몰 스텝 전략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권한다.
작은 첫걸음으로도 변화에 수반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변화의 시간표를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우리는 운전이나 스키, 기타 연주를 배울 때 언제가 돼야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스몰 스텝 전략을 따른다면 이미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